안녕하세요, 문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. 제가 지난 시간에 배당주의 그 대명사에서 KTNG를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 KTNG의 배당이 얼마였습니까? 5%에서 6% 정도였죠. 자, 물론 그만큼은 되진 않지만 그 KTNG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어떤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게 낫지 않겠느냐.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삼성전자는요, 우선주라는 게 있고, 그리고 보통주라는 게 있잖아요. 그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. 자, 그럼 보통주가 오늘 그 종가가 72,300원입니다. 다음에 우선주가 오늘 종가가 65,800원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그 배당을요, 매분기 주잖아요. 1, 2, 3, 4분기를 줬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주가 361원 곱하기 4분기니까 1,444원이 됐고요. 다음 우선주는 361원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주고요. 거기다가 4분기는 1원을 더 줍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4분기를 합치면 1원이 더 들어와서 1,445원이 됩니다. 자, 거기에다가 특별 배당금이라는 걸 줬어요. 이게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준다, 겉으로는 그게 맞는데요. 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?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1,578원이라는 똑같이 1,578원이라는 특별 배당을 해줬습니다. 올해도 당연히 이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세로 따졌을 때 보통주는요, 그 시가 기준으로 4.1%의 배당률이 되는 거고, 우선주는요 4.6%의 배당률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우선주가 4.6% 정도가 되는 거는요,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. 그렇죠?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면서 미래도 확실합니다. 그러면서 배당도 4.6%, 이거는 안 사서는 안 되는 그런 주식이겠죠. 그렇죠? 자, 이거는 뭐냐면요, 오늘 나온 어떤 뉴스인데요. 자, 제목이 어떻습니까? 애플만 바라보는 TSMC의 대형 고객사 불만이다.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회이다. IT 전문지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업체 전문지인데요. 자, 거기에서 TSMC가 항상 애플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?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를 하는 물량 있잖아요. 그 물량을 5나노, 즉 5나노 생산 라인에다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. 자, 게다가 기타 업체는요, 서비스 가격을 20% 정도를 올렸답니다. 그런데 애플은 3% 내외에서 그냥 올리고, 즉 대항마가 어딥니까? F에 퀄컴 있죠? 퀄컴이나 아니면 AMD 같은 이런 업체들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. 퀄컴과 AMD 같은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파운드리를 어디를 선택을 하겠습니까? 네, 대항마가 삼성전자인 거죠. 10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요 단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. 삼성전자하고 TSMC겠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애플하고 퀄컴 전부 다 삼성전자를 썼었단 말이에요.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비밀이 새나갈 걸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삼성전자에 물량을 안 주고 다 TSMC에다가 넘겼던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런데 그 이후로 퀄컴하고 AMD 같은 경우에도 다 TSMC를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TSMC의 그 전략이 애플만 너무 바라다 보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젠 삼성전자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 이거예요. GAA
결국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어떤 그런 공정인데요. 이 게이트가 뭐였냐면 제가 반도체에서 제가 설명을 해줬었는데요. 자, 전류가 반도체가 이렇게 흐르려면 그 N과 P에서 N타입과 P타입의 반도체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놔갖고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했었잖아요. 자, 모르시는 분은 그 반도체 강의 1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때 이거를 0과 1이라는 디지털 코드를 줬다 뺐다 할 때요. 0은 전력을 차단하는 거고 1은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. 그때 차단하는 부분이 게이트예요. 자, 그래서 이 게이트를 가지고 어떤 뭐 방식으로 해서 만든 게 어떤 굉장히 GAA라는 차세대 그 공법인데요. 그 3나노 이하부터는요, 요 공정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까지 4나노에서까지는요, 핀팻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, 이 핀팻보다도 3나노 이 GAA는요, 30%의 성능이 향상이 된다. 결국엔 기술적 우위를 점해갖고 TSMC를 쫓아가겠다.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, 그 AMD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드리를 그 TSMC를 5나노 이하까지 TSMC를 썼었는데 올해 초부터 이거를 다변화하고 있고요. 다음에 퀄컴 역시도요. 자, 퀄컴 역시도 지금 현재는 그 삼성전자하고는요, 갤럭시 폰 있죠? 갤럭시 폰의 AP만을 담당을 했었는데 뭐 애플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 삼성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자, 거기다가 엔비디아 있죠? 엔비디아도 지금 그 뭐 이런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이 서록서록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테슬라도 그 시스템 반도체 있잖아요.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. 그거를 삼성전자에 써야 되겠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그 이재용 회장이 그 테일러 공장을 지금 만들기로 했잖아요. 근데 그 테일러 공장은 가장 최첨단 미세 공정만을 적극 도입을 하겠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엔 2030년까지는 비메모리 1위를 목표로 하겠다.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이번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잖아요. 그 미국 출장에서 뭔가를 조금 그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 출장에서 뭐 정치인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난 부분이 누굽니까? 예, 그 이동통신 기업 있죠? 버라이즌. 자, 버라이즌 그 CEO를 지금 만났는데 그 버라이즌이 하는 일은 이동통신이잖아요. 그러면 5G 그 뭡니까? 5G 기계 있잖아요. 그거를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그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요, 삼성의 글로벌 5대 그 고객사 중에 하나랍니다. 그래서 작년에 7조 9천억 정도의 그 공급 계약을 이미 했대요. 자, 그러면 이 버라이즌 다음에 만난 사람이 MS CEO를 만났고요. 그 MS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. 뭐 뻔히 우리 그 VR 있죠? 가상현실. 그 다음에 AR, 증강현실이죠? 이런 거하고 또 요즘 화두가 되는 메타버스 있잖아요. 요것도 논의를 아마 했을 거고요. 그 다음 만난 분이 아마존 CEO를 만났답니다. 자, 아마존 얘가 지금 핵심인데요. 이 아마존은 뭡니까? 전 세계 클라우드의 1위잖아요. 클라우드 1위인데, 자, 클라우드라는 게 뭡니까? 엄청난 그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특히 뭡니까?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. 자,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반도체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하이닉스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 인텔이 그 CPU를 그 새로운 CPU를 만들어내는데 요게 원래는 오래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늦어져 버린 거죠. 그래서 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서버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그 반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텔이 늦어지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DRAM의 DDR5 있었잖아요. 이 DDR5가
지금 출시가 되는데 요거와 함께 인텔의 CPU를 합쳐서 내년에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와 서버용 그 반도체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과 그 만나서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만난 분이 구글. 뭐 구글이야. 그 뭐 지금 안드로이드도 여기서 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구글에서도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잖아요. 시스템 반도체, 그 AP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거를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를 같이 의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 언론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? 자, 일단 반도체 D램 가격이 정말 안 좋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의 IT 그 수요가 굉장히 내려갔답니다.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억제시키려는 정책 때문에 감소한 거다. 이런 말이죠. 자, 그런데 그 베이징 올림픽 있죠?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 중국의 이 IT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, 그 반도체 D램에 고정가가 있고요. 그리고 스팟가, 즉 그때 파는 거 있잖아요. 이 스팟가가 있는데 이 괴리율이 가장 높답니다. 결국엔 고정가는 변함이 없는데 스팟가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. 자,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? 삼성전자와 다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이 제조사는요, 이미 재고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코로나와 이런 것 때문에 이 반도체의 그 엄청난 공급 부족을 예측했던 그 유통하는 유통회사들 있잖아요. 이 유통사들이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22년, 즉 내년이죠. 내년 2분기부터는 그 유통 재고가 소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. 자, 게다가 그 DDR5, 원래는 DDR4였잖아요. 이놈에서 이 DDR5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DDR4의 그 공정이 죽어버린답니다. 자, 그 공정이 어느 정도냐면 10%에서 15% 정도의 그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아시죠? 자,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장점 있잖아요. 그 미세 공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? EUV라는 그 엄청난 포토제닉 그 광선 그 쏘아주는 거 있잖아요. 요거가 보통 3천억 정도라고 했잖아요. 대당. 근데 이거를 이 전 세계에서요, 이 기계를 받아올 수 있는 업체는 일단은 몇 개 안 됩니다. 특히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는데요. 자, 내년에 삼성전자는 요 EUV 이 기계를요, 18대를 예약을 해놨고요. 다음에 TSMC는 22대를 예약을 했답니다. 자, 참고로 하이닉스는요, 넉 대를 그 배정을 받았다고 하네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사, 특히 D램에도 이 EUV가 들어가는데 경쟁사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데는 뭐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안 될 거예요. 즉, 이 EUV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 삼성의 D램에 대한 어떤 기술 격차는 엄청날 거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지금 현재로 그 마이크론하고 그 하이닉스의 그 삼성 대 마이크론, 삼성 대 하이닉스의 그 기술 그 격차가요, 10% 정도인데 그 10%에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. 이유는 그 EUV 그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인 거죠. 자, 다음에 갤럭시 Z 이거죠. 그 폴드입니다. 폴드. 자, 이 폴드가요, 갤럭시 플립하고 폴드가 작년 대비 480%나 증가가 했다는데요. 자, 그래서
지금 이 1억 2천만 대, 뭐 1억 4천만 대 전 세계의 그 휴대폰은 이 정도의 크기인데요. 뭐 그거야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는데 핵심은 이 폴드가 이 폴더블이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넣어버렸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22년도에는요, 그 폴더만 1370만 대를 판매할 예정인데, 그 YOY, 즉, 그 연 대비 110% 정도의 폴더블이 그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. 그리고 이 폴더블 전체 시장의 80%를 삼성전자가 점유할 것이다. 그리고 뭐 샤오미든 뭐 어디 화웨이든 뭐 이런 중화권 그 업체들 있잖아요. 그런 업체들은 그 기술력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이겨낼 수는 없다라고 그 유안타 증권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한 해, 두 해를 위해서 매수를 할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이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입니다. 10년, 20년, 그리고 넘어가서 30년 동안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괜찮은 회사인 거잖아요. 그죠? 거기에다가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.